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을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면담 이후에 나온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병묵 평론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요구사항 전달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별도의 서면 브리핑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는 거는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잘 모르겠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동훈 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기자들한테 대신 전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지금 아침, 어제 저녁 아침 보도를 보면 3가지 요구사항을 다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뭐 빈손회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절하는 것도 이거는 그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지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일부 여지가 있는 듯이 윤 대통령이 반응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뭐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딱 잘라서 거절한 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며칠간 좀 대통령실의 반응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빈손회담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여지가 있는 거절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박정하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박정하 비서실장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나 친한 진영에서 예상했던 성과, 그 정도의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그 말의 행간이나 표정이나 뉘앙스를 가지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담스러웠다.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이미지가 같이 계속 묶여가면서 당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원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고려된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어제 회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같아요. 이 상황에서 당정 관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당정 관계는 이미 위태로워졌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회동을 계기로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더욱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뭔가 여지를 남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걸 방관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곧 있으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반환점 돌기 전부터 지금 뭐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집권당 간의 갈등은 그게 곧 레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서 임기 반환점을 맞고 임기 후반기로 간다? 이건 또 다른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또 자체적으로 쇄신할 부분 같은 걸 지금 아마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검토 중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통령실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윤한 회담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면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그게 손에 딱 잡히는 결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야당도 어떻게 봤을지가 궁금한데요. 원래 야당에서는 이번 면담 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이번 회동에 가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선을 그어왔고 지금 별다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할까요? 민주당의 요구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야당은 늘상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의 지점들을 부각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네. 지금은 야당의 비판이나 요구를 넘어서서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데는 미진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고심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좀 전에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돼서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권 내 지형도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 재표결에 들어간다면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3번째로 내온 김건희 특검법 여전히 자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배제된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골라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찬성할 수 없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그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얘기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탈표가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 때 지난번 특검법 때 4표 나왔잖아요. 예. 아마 그 이상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8표 정도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데 가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중립적 특검이 임명될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그것도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 대표가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야당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일종의 플랜 B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야당이 제안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그런 특검이 임명된다면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한 대표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용산의 특과는 배치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한 대표가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나와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아마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중립적 특검 그런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좀 협상 내지는 절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김건희 특검법을 떠나서 당내에서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력 부재 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뭐 고집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어차피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갈 수가 있느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이 공감할 텐데 그러면 이대로 갈 수 없으면 해법이 뭐냐는 거잖아요. 네. 그 해법을 둘러싸고서는 백가쟁명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해법을 지금 모색하는 단계로 갔을 거라고 저는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2번째 양자회담 갖기로 했습니다. 시점이 다소 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도 확장이에요.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수권을 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어떤 기대 심리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여권과 합리적인 대화, 민생과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더 미묘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3시간 만에 즉각 수용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대통령과의 면담 전이잖아요. 면담 전에 대통령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와 그리고 대통령과의 약간 차별화.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
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묵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3시간 만에 받은 거 잘 받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선뜻 그 제안을 받은 것은 잘한 선택이죠.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이 그 예정돼 있는 몇 시간 전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일종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응원 성격이에요. 응원.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응원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 이 만남에 대한 이관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데 한동훈 대표를 응원함으로써 네. 저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네.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받아서 내가 힘을 받아서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은 것은 그 자기로서는 뭐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찾아가서 경찰과 대치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배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받고 있고 시민으로서 위협을 느낀다고 볼까요? 유민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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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트가 뭘 의미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권이고 정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과 1시간 반가량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져갔던 동행 명령장은 전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의원들이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예측하고 갔죠. 그리고 좀 우스운 모양이 법을 보면요.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성윤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동행명령장 이거 팻말 들고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용으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나오듯이 영부인 망신주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게 왜 실효성을 자꾸 얘기하냐면 동행명령장 그 집행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굳이 자기들이 뭐 저 사무처 직원을 대신해서 사무처 직원이 해야 할 일까지 해가면서 사진 찍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한 그 일종의 퍼포먼스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저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국회 법사위가 고발을 하면 과거 역대 사례들을 보면 그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아는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저런 보여주기식 행동을 한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망신주기용이나 뭐 어떤 정치적 공세 뭐 이런 데에 불과한 것이다. 정말 실효를 담보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벌금이나 이런 조항까지 다 넣어서 그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죠. 김상일 대변인님께도 네.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결국에는 그 동행 명령장을 전달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갔겠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갔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간 거는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굉장히 좀 약간 제도는 드라이하게 운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감으로써 저게 정치적 성격을 높여놓잖아요. 법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높여놓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망신주기 외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 이규택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발언이에요.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네. 해소해달라는 민심이 있잖아요. 근데 망신주기 외에는 없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시다면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보다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야당 의원들에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왜 못하죠? 그런 부분이 저는 의아하고 좀 전에 또 이것을 전달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건 전달을 못한 게 아니라 전달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누군가 그걸 받아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또 당당하게 거부한다는 거를 직원을 통해서는 누구든 밝혀야죠. 그걸 왜 저런 식으로 막고 뭐하고 그런 거를 또 합니까?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딱 접수대회 같은 데 가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서 아 이거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뭐 가서 주는 퍼포먼스도 과했지만 그것을 막는 네. 또 너무 국민들이 볼 때는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 발언도 논란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심우정 총장이 했는데 결국 이 항고가 이루어지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여부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효성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뭐 그 부분에는 별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0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를 했던 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도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그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런데 항고가 되면 이 부분은 서울 고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검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실효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중앙지검이든 서울고검이든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실효성을 따진다고 한들 기소 못할 거를 어떻게 강제로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손을 이미 떠나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또 검찰총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네. 25일 열리는 종합감사까지 국회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